문재인 정권의 현직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내물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하다라는 겁니다. 권력과 가족, 돈과 친목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지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어떻게 지금 나고 계실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말 세상 살맛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꼬라지가 된 게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헛소리 짓거리고 있죠. 정말 경제 경자도 모르는 작자들,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작자들이 앉아서 오로지 정권 탈취에만 목적을 두고 나라를 개판 5분 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보탰는데요. 나라가 이 지경이라 책 읽을 기분도 나지 않는다라면서 정작 책을 추천한 사람입니다. 책하면 생각나는 양산, 책방 할배 말입니다. 국민은 지금 책이 아니라 대답을 원하죠. 검찰은 뇌물 혐의로 문재인을 소환했습니다. 그는요, 말 대신에 책을 들었는데요. 4.3을 기억하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꼴값을 털고 자빠졌죠. 역사의 상처 들춰내면서 기억하라. 그런데 정작 본인의 기억은 밝히지 않겠다. 자신의 혐의는 침묵으로 일관하겠다. 이런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논란 중에 문재인에 관한 첫 번째 검찰 소환 사건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3월 말에 검찰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뇌물 혐의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3월에 소환 통보를 했다라고 하지만 1월부터 이제 조율은 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요, 그의 전 사위죠, 서모 씨. 이 서모 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재직을 합니다. 총 2억 2,300만 원의 급여와 체류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 문다혜의 전 남편, 이 서모 씨가요, 항공업계 경력이 제로다라는 겁니다. 전문성도 없던 인력이다라는 거죠. 태국에 가서도 그냥 문서 끌적끌적 거리는 그 정도? 그러나 고위직 임원으로서 월급은 아주 고급으로 타먹었다라는 겁니다. 전문성도 없던 사람을 거기에 왜 꽂았을까?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답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말이죠. 아니라고 해본들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이상함이 좀 있냐면요. 이상직이 말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공기업 예산을 틀어준 후에 문재인의 사위가 입사를 한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냐라는 거죠. 이런 물음이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말이죠. 문재인은요, 이 문다혜의 생활비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자마자 그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거를 경제적 책임 전가 그리고 대가성 취업의 정황으로 보는 거죠. 이상직에게는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주면서 이 하나 혹을 붙인 거죠. 이 서씨 자기 사위 취직 좀 시켜줘. 그리고 내가 달에 얼마 정도 지원하는데 그거 니네가 좀 지원을 해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추가적인 의혹도 있습니다. 태국을 이주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그 라인의 개입 정황도 지금 보고 있고 부동산 취득하는 그 과정에서 관범권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이 서모 씨가 태국으로 돌연 이주하면서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되었을 때 아니 게임 회사의 실패로 인해서 부랴부랴 문다에게 살던 집을 명의 이전해주고 정리를 하고 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 회사를 운영하는데 크게 성공도 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해외 이주를 하면서 고위직으로 취업을 한다라는 건 이례적인 코스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누가 있었냐? 조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국은 어디에 있냐? 깜빵에 있죠.
이 민정수석실의 조국은요, 이 문다혜, 이 서모시의 이주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향을 파악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다혜가 태국 현지에서 고급 부동산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이상의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렌탈비도 회사에서 대주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포함해서 총체적인 경제적 기반 자체를 이 타이 이스타젯에서 지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현직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내물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하다라는 겁니다. 권력과 가족, 돈과 친목이 교차하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나라가 이 지경이라 책 읽을 기분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뭔데요? 라는 물음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죠. 문재인이 아직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400만 원, 1,390만 원 비과세로 받고 있죠. 년이면 1억 6천만 원의 혈세가 이 기억만 하는 대통령 품위 유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 그 돈 산불 이재민들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들은 지금도 텐트가 없어서 이 체육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죠. 기억은 중요하지만 책임 없는 기억은 사치다라는 겁니다. 이 문재인이가 기억하자라면서 들고 나왔던 게 주로 촛불, 그 다음에 세월호, 이제는 4.3 사건까지 역사적 비극을 늘 기억하자라고 선동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자신의 가족의,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은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국민 세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은 사위가 일하고 받는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의 뇌물이 된다는 거냐라고 국민 선동하고 있는데 강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총론을 이야기해보자라는 겁니다. 총론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게 과연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표적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 매치가 안 되죠. 이미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진행돼 왔다가 멈췄었고 다시 수사에 대한 재개가 된 상황이고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쳐다봤다라고 탄핵하는 작자들이 이 문재인의 비리 의혹에는 개거품 물면서 없던 일을 억지로 지금 검찰이 소환하고 있다, 표적 수사다라고 말하는 거 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는요,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듯 뭐 전직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다 똑같이 법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청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